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요.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중심이죠. 바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요. 최근에 코스닥으로 자금이 좀 몰리면서 이 두 거인의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이 소강 상태는 곧 있을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에 가깝습니다. 폭풍전이에요? 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딱 하루인데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이날 집중될 겁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왜 지금 조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반도체 함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항해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자, 그럼 먼저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가장 큰 이유를 단기적인 자금 이동 문제로 보고 있네요. 네, 그건 본질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주 목요일 29일입니다. 두 회사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실적 발표란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거든요. 같은 날에 하는군요. 네, 근데 이 자리가 단순히 작년 4분기 성적표 공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가장 목말라하는 정보, 바로 HBM4 샘플 테스트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4 샘플 테스트 현황. 이 키워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AI 반도체의 핵심인 건 알겠는데 샘플 테스트라는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HBM은 AI의 두뇌인 GPU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말하자면 초고속 도로 같은 거거든요. 네네. 지금 시장 주력은 HBM3, HBM3E인데 HBM4는 그 다음 세대 도로죠. 샘플 테스트라는 건 이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한테 자, 한번 달려보세요 하고 시험용 제품을 보내는 단계입니다. 일종의 시제품 테스트군요. 맞습니다. 이 테스트를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거예요. 와,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번 발표에서 고객사랑 순조롭게 테스트 중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만 나와줘도 그건 강력한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래 시장의 선점권을 건 발표군요. 물론 실적 자체도 무시할 순 없겠죠. 자료에 나온 예상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4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 93조 원에 영업이익 20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 가까운 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이죠. 반도체에서만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약 18조 원의 매출이 전망되고요. 이 숫자들을 기점으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2026년 1분기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다음을 본다? 그렇죠. 현재 주가는 이걸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시장은 그 다음 성장 동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해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왜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싸게 거래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현재 주가에 거품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반응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HBM3 시장의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만 보면요. SK하이닉스랑 삼성이 확실히 앞서 있고 마이크론이 쫓아오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주가 수준, 예를 들어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마이크론이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기술 선도 기업이 후발주자보다 싸다는 건 그만큼 우리 기업들 주가에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태원 회장이 언급했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0조 원 목표도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총이 150조 원대니까 여기서 30%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근거가 있겠죠. 네, 자료들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삼각동맥. 이 셋의 합력 관계가 지금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축이거든요. 네. 그리고 둘째는 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인데요. 반도체 기업을 더 이상 경기를 타는 제조업체, 즉 커머디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AI 인프라 회사로 재평가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AI 시대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설, 뭐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받는지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로 인정받으니까 높은 가치를 받는 것처럼 AI 경제의 인프라인 HBM을 만드는 기업들도 그에 맞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죠.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인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제로섬 게임의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시장을 같이 키워가는 동반자인가요? 자료들은 후자의 무게를 둡니다. 이 둘은 서로 키 맞추기를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에 가깝다고 분석해요. 키 맞추기요? 네, 한쪽이 신기술로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한쪽에 잠시 주춤했다가 곧바로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면서 주가도 뒤따라 오르는 거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HBM4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가 상승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AI 반도체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파이가 커지는 한 두 기업 모두 함께 우상향할 거다. 이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만 당장 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바이오 섹터에서 나타난 급락 사태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최근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기대감에 못 미치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바이오 그룹들이 다 같이 급락을 했는데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 기회로 봐야 한다. 네, 한 번 정도 떨어져 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바이오 섹터가 오를 땐 정말 폭발적으로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이번처럼 롤러코스터처럼 급락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께는 좀 공포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그런 분들은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 로봇, 반도체, AI 관련 종목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적혀있는 매수, 매도 대응 자료들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급이 섹터별로 돌고 도는데 저는 지금이 이 섹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른 단어는 시스템이 인식을 못합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음 주도주, 소위 텐베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0배 수익을 내는 종목을 찾는 건 모든 투자자의 꿈일 텐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이런 잠재력을 가진 종목들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발견된다고 분석했죠. 네, 아주 중요한 4가지 공통점을 제시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종목을 보실 때 이 분석 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 궁금하네요. 첫째, 재료의 크기입니다. 산업이 이제 막 시작해서 그 성장성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무한한 재료여야 한다는 거죠. 초기 2차 전지나 현재 로봇 산업처럼요. 상상력을 자극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차트의 신호입니다. 그냥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차트상에서 수년간 뚫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나 추세선을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뻥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 기술적인 신호. 네. 이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시장에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셋째는 대기업의 참여입니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직접 집행하는 산업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 산업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특히 흥미롭더라고요. 재료가 결합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넷째는 재료의 결합입니다. 한 가지 좋은 재료만 있는 것보다 2가지 이상의 강력한 성장 재료를 동시에 품고 있을 때 그 폭발력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투자 자금이 동시에 막 몰려드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에 나눈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2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드는데요. 먼저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로봇이라는 성장성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재료, 첫 번째 조건이죠. 이게 있었고 차트상으로도 장기간의 상단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 두 번째 조건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는 금량입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라는 거대한 성장 재료에 리튬 광산 개발이라는 아주 희소성 있는 추가 재료가 결합됐어요. 네 번째 조건이죠. 아, 재료의 결합이군요. 네. 게다가 당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기업들이 대대적으로 2차 전지 설비 투자를 하던 시기랑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한 거죠. 이렇게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템베거의 조건들을 현재 시장에 적용해 볼 차례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의 분석은 바로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와 미래 성장성이 무한한 로봇, 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재료를 동시에 가진 기업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력한 후보군을 지목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반도체와 로봇의 만남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기업의 핵심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업 구조가 아주 독특해요. 자회사를 통해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랑 그 공장을 자동화하는 로봇 시스템을 모두 개발하고 납품합니다. 아, 둘 다 하는군요. 네. 즉, 반도체 업황 개선의 수혜랑 로봇 산업 성장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죠. 둘째, 재무 상태가 매우 건실합니다.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그냥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튼튼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성장을 위한 R&D 투자를 외부 자금 없이 자체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기업이 주가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에 전략적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공시를 보면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었는데 시점이 아주 절묘했어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재상승을 위한 발판을 아주 영리하게 마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시장의 인식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인간형 로봇에 쏠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실제 돈을 버는 로봇은 공장에 있습니다. 이 기업처럼 반도체 공정, 즉 팹에 특화된 자동화 로봇은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즉, 그 가치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와, 듣고 보니 그거 설명해 주신 템베거 네 가지 조건에 놀랍도록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씩 다시 대입해보죠. 첫째, 차트. 최근 3년간 넘지 못했던 고점 저항선을 지난달에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신호가 나왔죠. 네, 신호 나왔네요. 둘째, 대기업 참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올해부터 평택과 용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장 증설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업에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 들어갈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 시장이 열린다. 셋째, 재료 결합. 로봇과 반도체라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개의 심장을 모두 가졌습니다. 넷째, 성장성.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더 똑똑하게 자동화될지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자료는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수급 문제로 주춤할 뿐 이번 주 목요일 HBM4 관련 발표를 기점으로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봇과 반도체라는 두 가지 핵심 성장 동력을 모두 갖춘 아직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유망주를 발굴하는 구체적인 분석 틀과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단서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종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에 기반이 된 반도체 퀀트 리포트, 그러니까 AI가 분석한 정확한 매수, 매도 신호가 필요하신 분은 010-2165-610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의 급락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불안하신 분들 혹은 반도체와 로봇 외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기회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다른 핵심 섹터의 유망 종목 정보와 대응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기회라고 정확히 두 글자만 보내주셔야 시스템이 인식하고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AI 로봇이 스스로 운영하고 증설하는 시대가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이 스스로를 복제하고 확장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오늘 내용이 그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